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 내에서 관심주 탑10 꼽아보겠습니다. 종목 전략 함께 세워주실 두 분입니다. 오늘은 김영재 이사 그리고 조남준 차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은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시나요? 오늘 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바로 12종목 공개합니다. 오늘 전기요금 인상 이슈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한국전력이 10입니다. 그간 전기요금 인상 기대로 저점에서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오늘은 전기요금 인상 뉴스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료 노출에 따른 파는 움직임 플러스 그리고 전기요금을 올려도 어마어마한 손실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와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고려해 또 추가 전기요금 인상을 또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맞물리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킬로와트 시당 8원 인상을 했죠. 16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7,400원 정도 더 부담해야 되는 수준이라는데요.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선 하반기 추가 요금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데 연내 추가 인상 계획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만큼 증권가 전반적으로는 박스권 흐름 전망을 내놓고 있는 한국전력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최근에 이슈와 함께 단기 급등에 두드러지는 종목이 바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덕양산업이 9위입니다. 자동차 부품 OEM 업체 현대차향 1차 벤더입니다. 재료가 많은 종목이죠. 현대차의 최근 차세대 배터리인 리튬 메탈 배터리 개발 추진 가능성에 현대차의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협력 공식 선정 업체로의 이력이 부각되기도 했고요. 열 안전성 향상 배터리팩 시스템 개발 관련 국책과제 또 주관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히토르, 그래핀 테마도 엮이면서 다양한 재료 속에 주가 단기 급등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 전동화 부품 사업을 주목하자 주가 저평가 벗어날 것이란 덕양산업에 대한 증권가의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단기 급등에 따른 투자 경고 종목이기도 합니다. 국가권에서의 대응 전략 함께 지켜보시죠. 9위를 차지했네요. 네, 바로 이어서 8위 종목도 공개해 볼까요? 실적과 함께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감성코퍼레이션이 8위입니다. 캠핑 아웃도어 업체죠.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시험과 함께 주가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552%나 급증을 했고요. 의료 브랜드인 스노우피크 고성장의 실적을 톡톡히 견인해 줬습니다. 2분기 외형 성장에 따른 호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대만을 시작으로 연내 중국 진출 등 해외 시장 공략 본격화 기대가 큰데요. 증권가에서도 2분기 영업이익 80% 가까운 증가가 기대되고 중화권 시장 진출 본격화에 따른 해외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큽니다. 추가 상승 여력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감성코퍼레이션이 8위를 기록했네요.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10위 한국전력에 대한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되겠죠. 네, 12위 한국전력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인데 이 대규모 적자에 재무구조 개선안도 내놓고 이 전기요금 인상안도 발표를 했지만은 이 대규모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은 최근에 보니까 이 기관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올해 그 턴어라운드가 확실한데도 아직 이것이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어서 일단 관심 가져볼 종목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서 사실 이것이 이제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세론이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보면 1분기가 이제 영업적자 한 6.17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적자 폭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지난해 4분기 기록한 10조 8천억 적자 대비로는 큰 폭으로 개선세를 기록했다는 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뭐 추가적인 요금 지연과 아직도 구매 전력 비용이 그런 높은 관계로 일단 적자는 지속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천연가스 및 석탄 가격이 지금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고점 대비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속적인 그런 적자폭 축소는 이미 이제 스타트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킬로와트당 8원 요금 인상이 발표됐는데 보통 1원당 한 5,500억 정도 절감이 가능해서 4조 원 이상의 그런 세이브가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뭐 2조 원 후반 적자가 예상되지만 3분기부터는 이제 9,400억 정도로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는데 아마 저는 컨센서스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예상보다 요금 인상이 조금 더 됐기 때문인데요. 결국 내년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흑자 전환하고 내후년도 이제 흑자가 더 확대되는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실하다라는 관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4월부터 보니까 뭐 기관 한 500억대, 외국인 한 200억대 정도 누적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전력이 이게 과거에도 보면 지금 중기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이후에 꾸준하게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로는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점을 볼 때는 아직도 이제 매수세가 좀 확실하게 유입되기에는 조금은 이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래도 확실한 턴어라운드 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매수 수급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일단 접근하게 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이 정말로 꾸준히 더 개선되는지를 보고 눌림목에서는 또 매수하는 관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상황은 좋지 않지만 3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뭐 내년, 내후년 괜찮다고 하니까 저점에서 이제 분할 매수 말씀 주셨는데 주남준 차장님은 한국전력 어떻게 보세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좋고요. 뭐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전기력을 쉽게 예전처럼 뭐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1분기가 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연간 컨센서스를 보시면은 앞으로 3개 분기 합쳐도 적자폭이 크진 않아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선침해 측면에서 본다면 뭐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어떤 같은 피해를 봤던 주식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양호한 모습을 앞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쉼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주한주 차장께서? 네, 그러니까 악재가 분명히 나왔고 오늘 빠졌었는데요. 그 밑꼬리를 달고 오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외국이나 기관들이 이제 좀 매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낮아져 있거든요. 네. 그럼 전기요금을 조금만 더 올리더라도 오히려 그게 호재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탄탄한 수급과 함께 두 분 다 좀 긍정적인 방향을 전해주신 만큼 오늘의 쉼 이후에 또 반등에 대한 힘을 모색할지 한국전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9위 덕양산업입니다. 조남준 차장님 굉장히 재료가 많고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투자 경고이기도 한데 지금 자리에서는 변동성을 더 염두에 둬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재료가 많은 만큼 더 움직일 수 있는 힘에 대해서 베팅을 해봐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덕양산업 좀 의견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덕양산업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좀 소외됐던 회사였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내외 장지를 OEM 하는 회사인데요. 그 내외 장치 중에 이제 크래시 패드라고 해서요. 우리가 앞에 보면 기계 장치들이나 있는데 그걸 이렇게 덮어주는 장치입니다. 되게 간단한 장치고 현대기아 차량이 대부분이고 매출의 대부분인데 또 1위 사업자가 또 아니에요. 네. 동국실업이 대부분은 현대기아차에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장기간 좋지 않았는데 이제 주가 상승을 촉발한 게 이제 4월 25일 날 이거였죠.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 그날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 당사는 이제 18년도에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 제어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면서 그게 부각되면서 올랐고요. 현재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세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BMA 관련한 그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가 지금 현재 매출이 한 5%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자동차 배터리 팩을 구성하는 기본 모듈입니다. 이거에 대한 성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다른 자동차 비해는 좋진 않아요. 실적은 나왔습니다. 근데 공시나 뭐 시황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다트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은 80억대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1분기 실적이 좋으면 여기서 경고 종목이 풀리는 시점에 추가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기본 어떤 내외 장지에서도 이익이 나고 있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완성체 업체들과 부품 업체들의 실적이 다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소외되면 이제 탈락이에요. 근데 덕양산업도 그 기존에 하고 있는 뻔한 사업이었지만 거기서도 마진이 좋아졌다는 얘기니까 분명히 이번 연도에 실적 모멘텀에 BMA 부분과 실제로 이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또 한 번 점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시점에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 덕양산업 말씀 주셨고요.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는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아웃도어 브랜드인데 1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괜찮은 성적이 나왔고요. 2분기도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좀 이달 진출한 대만 시장도 기대해 볼 만하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도 추가 반등 더 이어질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이제 저는 추가 반등할 것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일단 빠른 실적 성장성 및 그리고 중화권 관련해서 좀 확장 모멘텀이 있고 여기에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실적 대비로는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의류 라이선싱 사업과 모바일 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의류 라이선싱 사업이 훨씬 더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션 아웃도어 의류 글로벌 브랜드인 스노우피크와 2019년도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서 이후 의류 업체로 이제 발돋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난해 영업이익도 1,310% 증가한 163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1분기에도 정말 놀라운 실력인 전년 대비 556% 증가한 4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스노우피크 브랜드 파워 강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매장 수도 확대되고 있고 또 매장의 대형화 또 주요 위치로 이전 등을 통해서 외형 성장을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131개 매장을 올해 170개까지 확장시킬 예정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좋은 실적은 올해 내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중화권 판권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지금 대만의 스노우피크 브랜드를 수출했고 하반기에는 중국 본토 진출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중화권에 진출한 F&F가 추가적인 주가 리레이팅을 보여준 관계로 만일 중화권 런칭 후 빠른 성장세가 나타난다면 향후 주가는 장기적인 성장 그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빠른 실적 성장 구간이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한 51% 성장한 229억 순이익이 예상되는데 현재 시총이 한 2,800억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과거 대비로도 올해 예상 실적 대비로 PER이 12배. 이렇게 보면 성장성 대비해서 아직은 좀 저평가하지 않나라고 보여서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관심주 꼽아보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든지 또 이슈물이라는 종목들이 속속 순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7위는 또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모처럼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7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SK오션플랜트, 오늘 신재생 에너지주들 흐름 좋은 가운데 주가 바닥권에 있는 구삼강 M&T SK오션플랜트도 과연 반등을 좀 더 모색해 줄 수 있을까요?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 법안 등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다수 법안이 지금 국회에 표류 중인 가운데 부처 간의 의견의 합의점을 찾아 곧 발표될 것으로 기대도 되고 있고요. 사실 SK오션플랜트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 주가가 주춤했고 조금씩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다른 신재생 에너지주 대비로는 주가 답답한 모습이었죠.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생산 아시아 1위고요. 대규모 해상풍력 제조 시장 확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주가는 답답한 가운데 대만 프로젝트 올해부터 또 실적에 반영되면서 실적 성장 기대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또 SK에코플랜트 모 회사와의 시너지 기대까지 나오는 만큼 반등에 대한 기대를 좀 더 가져볼 수 있을지 7위 SK오션플랜트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해 보도록 하죠. 자, 바로 이어서 6위입니다. 오늘 테마와 이슈와 함께 들썩이고 있는 코아시아가 6위를 차지했네요.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또 차량 반도체 협력사 코아시아의 오늘 급등 두드러집니다. 항상 삼성 이슈의 주가도 들썩이죠. 오늘은 삼성전자, 테슬라 협력 방안 논의에 장중 19% 급등이 나왔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반도체 공동개발 교류 기대 속에 이 코아시아 그룹 내 코아시아 넥셀이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 솔루션 개발 국내 유일한 협력사 이력이 부각이 된 건데요. 오늘 코아시아 넥스트 칩이 강합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사업 영역 확장에 대한 그 수혜 기대감이 큰 코아시아. 다만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 이슈의 연속성을 조금 더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6위는 오늘 급등에 나오고 있는 코아시아가 차지했습니다. 7위와 6위 종목 살펴봤고요. 7위 3강 MNT였던 SK 오션플랜트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조난준 차장님, 이 3강 MNT일 때는 굉장히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름을 바꾸고 나서 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이후의 주가는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 갔을까요? 그러니까 코스피 이제 이전 상장하면서 코스피의 오늘 시가총액 순위를 보니까 한 212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관의 관심에서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높은 시총이었지만 코스피로 들어오면서 이제 좀 낮아진 시총이 관심을 좀 멀어지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솔직히 2만 원 언더에서 2만 원이 넘어가면 뭐 고점 뭐 최근 고점이 2만 2천 원까지 올라가면 또 빠지고 또 좀 내려오면 18,000원 전으로 또 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이런 박스권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SK 오션플랜트는 이제 해상 구조 이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하고 이제 특수선을 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뭐 고속함이나 경기함, 훈련함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CS윈드나 이렇게 풍력에 올인된 회사보다는 오히려 안정성은 있지만 또 모멘텀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이슈가 있고요. 또 SK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최근에 대기업 계열로 넘어간 회사들이 중소형주, 되게 조그만 회사들은 좀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은 되게 높은 밸류 받는데 이미 좋은 회사들이 대기업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성장성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서두는 차지하고라도 현재 기준으로만 좀 본다면 그래도 매력적인 회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S인드가 지금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SK 오션플랜트도 2등주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밸류에이션에 높아진 수주잔고 그리고 계속해서 경신하는 최고 실적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아직은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높아 보이는데요. 충분히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본다면 2만 원 아래대의 가격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시장에 비해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조금 좀 진입해 봐도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대인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은 볼만 하겠다라는 뉘앙스일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 있게 너무 답답하고 이제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억울하다라는 관점이실까요? 살 게 없으면 사도 된다. 아, 이 정도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내용을 네. 하나하나 제가 뜯어보면 네. 다른 또 대안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 또 그러니까 손실 볼 거에 대한 걱정을 저는 항상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또 감안했을 때는 또 좋은 대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에서 사실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김영재 이사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좀 SK 오션플랜트를 보실까요? 이게 사실 실적이라든지 이게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예상이 나와 있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실적에 대한 성장성만 본다 그러면 예상치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크게 성장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일단은 뭐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나마 매력적이라는 게 CS 윈드 대비 이제 밸류에이션상 좀 저평가는 맞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직은 이제 수급적으로 뭐 특히 외국인이 지금 상당히 좀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런 면이 좀 개선되기 전까지는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도 될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SK 오션플랜트보다는 차라리 CS-윈드를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지금 아무래도 CS인드도 지금 뭐 수주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일 폭락하실 거면 CS윈드 쪽으로 좀 더 관심을 두시는 게 조금 그래도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7위 SK 오션플랜트 알아봤고요. 6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코아시아입니다. 이 주말 사이에 큰 이슈가 있었죠. 이재용 회장과 이 머스크 CEO가 만나면서 앞으로 두 전장용 반도체 쪽을 이제 협력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 뭐 논의 중이다라고 기사가 나긴 했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밝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 시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근데 코아시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코아시아가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회사로서 삼성 파운드리 파트너로 일단 2020년 4월에 선정됐고 또 2020년 6월에는 ARM사에 승인된 그 디자인 파트너로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력은 상당히 좀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이 테슬라 그 앨런 머스크와 회동했던 소식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상당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4나노 때 정말 수율이 안 잡혀가지고 주요 고객사들이 전부 TSMC로 이탈을 한 경험이 있는데 이것이 많이 정상화되었다는 소식이 정말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나노 수율도 지금 빠르게 올라와서 이 게이트, 그러니까 GA 방식으로는 결국 핀펫을 능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 고객이 수주가 좀 지속적으로 지금 중화권 위주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테슬라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그나마 어느 때보다 높은 이 시점에서 코아시아가 이제 또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인 엑시노트 오토의 유일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물론 아직은 매출액이 크지 않지만 삼성전자 파운드리 확장과 관련해서 수혜는 분명히 예상되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짚어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지난해까지 적자가 오히려 좀 확대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특히 단기 순적자 30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단기 차입금이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여기서 125억 원으로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했다는 점에서 주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분기에도 보니까 지금 40억 가까운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확실히 접근할 때는 2분기 실적까지는 좀 확인을 한 이후에 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남준 차장님은 코아시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코아시아가 보면 이제 별도 매출과 이익과 그리고 연결 매출과 이익을 보면 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연결 기준으로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아시아가 지금 이번에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이슈로 상승했던 건 100% 자회사는 SEMI라고 있어요. 셈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근데 카메라 렌즈 모듈 매출이 80% 이상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회사가 돈을 다 깎아먹고 있고 본업 자체에서 100% 자회사를 통해서 소폭의 이익을 한 자릿수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삼성의 어떤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어떤 확장이 지금 계속 되거든요. 그럼 이슈가 나올 때 항상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말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쪽의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좀 매매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좀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과 테슬라의 협력 방안 논의 소식에 부각되고 있는 코아시아까지 살펴봤고요.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공식적인 1분기 실적 발표 마지막 날이죠, 오늘. 이 한미글로벌도 성적표를 발표했는데요. 1분기 매출 1,005억 원, 영업이익은 68억 원으로 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 61%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테마가 아닌 본 체력도 튼튼하다는 걸 내비치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빨간불 지켜가면서 5.3%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타이어 업체들도 잇따라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차량 판매가 늘어난 동시에 운송비가 하락하며 수익성이 개선됐기 때문인데요. 그중 넥센 타이어는 실적이 좋을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차트도 우상향을 지속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도 견조한 상승 보이면서 4.2% 오르고 있습니다. 이 판호를 받은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 진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모바일은 지난달 20일 사전 예약에 돌입했으며 그중 블루 아카이브는 또 사전 예약 한 달 만에 예약자가 1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주 하락을 딛고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함께 오늘은 외국인도 사주면서 6.5%의 양봉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주가에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도 실적이 반토막 나자 투심은 위축되고 있는데요. 장비주인 르노공업은 1분기 영업이익 1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줄줄이 목표가 하향 조정에 나서면서 오늘 10%의 급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 관심주 탑10 꼽아보고 있습니다. 상위 순위권 5위 종목 바로 공개해봅니다. 네, 단골 종목입니다. 앞서서 SK오션플랜트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CS윈드가 5위를 차지했네요. 실적 발표 이후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슈가 있었죠. 바이든 행정부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을 건립할 때 이 미국산 철광과 부품 등을 사용하면 추가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는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IRA 보너스 보조금 수혜 기대 속에 장중 8%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AMPC 효과 가시성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IRA 보너스 보조금을 받기 위한 풍력 건설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 기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추정되는 IRA 보조금이 2,775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CS윈드 강력 매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대감이 더 부각되는 CS윈드가 오늘 또 5위를 차지했네요. 네, 바로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역시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살짝 고개를 들면서 기대감을 키우는 롯데케미칼이 4위를 기록했네요. 자, 2차 전지 소재 사업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매출에 대한 전망 2030년에 7조 원으로 상향하면서 일진 머티리얼즈의 인수효가 더욱더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부터 그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26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는 했습니다만 적자폭이 축소된 점 고무적이란 평가고요. 2분기부터 반등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성수기 진입과 함께 이 동박업체 인수 효과에 따른 2분기는 1년 만에 분기 흑자 전환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화학업종 수요가 뚜렷한 반등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보수적인 전망이 많긴 합니다만 첨단 소재 부문의 이익 성장 지속에 따른 기대 유효한 가운데 반등의 힘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4위는 롯데케미칼을 차지했습니다. 자, 3위 종목도 공개해볼까요? 역시 단골 종목입니다. 한화솔루션이 오늘의 4위입니다. 미국의 IRA 세제 혜택 확대에 대한 기대와 미국 퍼스트솔라의 상승 훈풍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 주 G7 정상회의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논의 이벤트 기대감도 함께 가져갑니다. 이 미국에서 태양광 시설의 모듈, 인버터 등 부품 40% 이상이 미국산일 경우 추가 세액 공제,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가 오늘 또 부각이 된 거죠. 미국 태양광 시장 중심으로의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사실
미국 태양광 수요 둔화에 따른 단기적인 실적 우려가 상존하기는 하나 미국 모듈 가격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점, 평균 판매값 하락에 대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우려로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라는데 최근 자리가 기회인 걸까요? 3위 한화솔루션이 차지했습니다. 네, 5위부터 3위까지 짚어봤습니다. 5위에 대한 CS 윈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네, 5위 CS 윈드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죠. 너무나 재료도 많고 증권사의 목표가 줄상향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름 차장님 아까 앞서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까지 기대하면 좋을까요? 네, CS인드 이제 풍력 타워 글로벌 1위 회사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미국의 공장을 인수하고 현재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연도부터 이제 IRA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주가는 이제 뭐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조금 생각보다는 좀 약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글로벌 앞서 이제 하나솔루션을 보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전체적으로 좀 톤다운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런 어떤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 당사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설비 증설이라든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런 풍력에 대한 어떤 설치 용량의 증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번 올랐다면 이제는 실적이 찍히면서 정말 누가 갈지가 정해지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고 거기서는 이 CS 윈드가 우리나라에서 1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보면 뭐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뭐 퍼 30배 뭐 이래요. 그러니까 SK 오션 플랜트가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매력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사의 또 강점이라면 전 세계에 이제 공장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요. 유럽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되게 많은 이제 설치 용량 증가에 따른 수혜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제 베스타스하고 합작해서 이제 국내 공장을 지으면서 이제 타워뿐만 아니라 터빈이나 블레이드도 모두 당사가 제작합니다. 그래서 풍력 그냥 그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종합 기업으로 발돋움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의 성장성이 분명히 기대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CS 윈드는 여전히 또 긍정적인 시각 공통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5위를 또 차지했네요. 자, 이제 4위 롯데케미칼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기대감이 속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석유화학 부문에서의 반등에 대한 기대는 좀 낮고 오히려 2차전지 소재라든지 그 외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로 2분기 기대감으로 좀 주가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명재 이사님, 그렇다면 주가가 과연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눌림목 구간인데요. 여기서 추세만 깨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또 추가적인 수급 개선세가 또 확인된다면 저는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전반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대형주나 뭐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지만 조금은 관망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그런 주가 반등의 연속성이 조금은 실종된 점이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확신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포트 비중을 좀 확대하는 그 방향으로 분명히 이제 전략이 수정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롯데케미칼이 이제 원료로 쓰고 있는 나프타가 일단 가격이 많이 좀 하락한 상태이고 또한 여기에 이제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에 따른 그런 수급 개선 기대감,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또 많이 상승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 적자는 기록했지만 예상치였던 1,500대 적대보다는 훨씬 줄어든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러한 점이 2분기에는 확실히 흑자 전환으로 이제 연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성숙이라는 점도 있고 또 NCC 그 가동률이 지금 1분기 지금 85% 수준에서 지금 현재는 90% 수준까지 상승했던 것이 확인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프타 가격도 역시 가격도 그냥 낮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가장 또 문제가 됐던
증설에 따른 그런 공급 물량 증가도 이제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좀 잠잠해질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00억대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고 그 이후 분기별로 실적 회복세는 좀 가파라질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이제 동박 제조업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연기로 잡히면서 실적이 반영되는데 사실 이익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되지는 않겠지만 매출단에서 외형 성장이 좀 가능할 전망으로서 주가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도 이제 증설에 대한 그런 증설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실적 증가세가 꾸준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수급 개선세만 좀 확인된다면 이제 전략적으로 꾸준히 매수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4위 롯데케미칼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3위 알아보죠. 하나솔루션입니다. 그간 계속 조정을 받다가 오늘 한 4%대 지금 상승세, 그래도 윗꼬리 달고 한 4%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뭐 태양광 부분이 이제 Q셀에 대한 전망도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주남 차장님?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하면 참 마음 아픈 종목인데요. 되게 배신자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어저께 이제 그 퍼스솔라가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네.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그 하나솔루션 얘기할 때 퍼스솔라가 시가총액이 30조를 돌파했다. 그래서 너무 좋다.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거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퍼스솔라가 어저께 이제 유럽 그 태양광 업체 하나를 인수하면서 네. 급등을 했고요. 또 신고가를 돌파해서 33조에 달하게 됐습니다. 왜 계속 이제 퍼스솔라를 언급을 하냐면 퍼스솔라하고 당사의 영역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한국 업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그 하나솔루션의 판매 비중이요. 작년 기준에 45%고 25년 기준으로는 70%예요. 거의 뭐 미국 기업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25년 정도 되면 이런 캐파가 거의 한 20%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시총의 차이가 난다? 그런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하나솔루션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가격이 빠지는 문제, 그리고 수요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는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크게 좀 작용한 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NEM 3.0이라고 이제 가정용 태양광 시장 모듈 점유율 1위가 하나솔루션이에요. 근데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하면 이거를 전력을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단가를 한 80% 정도 낮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진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에 큰 폭으로 한번 낮았는데 그때 오히려 설치 용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을 방어했었거든요. 이런 점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지금 하나솔루션은 퍼스솔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다 반영된 주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속아보자라는 생각을 매수. 좀 네.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만약에 윗꼬리를 아주 길게 다고 빠진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포기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분명히 오늘 장중 고점 수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다시 지켜보자. 3위 하나솔루션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허언증 환자님의 의견인데요. 진짜 모든 회사 실적이 안 좋네 라는 댓글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10곳 중 6곳이 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이 시장 밸류에이션은 높은 편인데 실적이 약화돼버린 코스닥 시장이 그래서 이렇게 타격을 많이 받나 싶습니다. 오늘까지 8거래일째 내림세를 그리고 있는데 이 800선도 위협받는 걸지 참 걱정되는 뉴스네요. 다음은 서로땡님의 댓글입니다. 레인보우 파생 적자네요라고 달아주셨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도시부근의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파생 상품 회계 처리 영향으로 233억 원의 적자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음봉 크기 키워가면서 현재도 4%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히든 골드크로스님의 의견입니다. 이 지수 일제히 반등이라면서 시황을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상승 전환하면서 현재 0.04%
18%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따라서 조금은 낙폭을 줄일 수 있길 바라봐야겠습니다. 다음은 김지민님의 의견입니다. 기가비스 수요 예측 잘 떴어요 라고 말해주셨는데요.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기가비스가 올해 상반기 최대 규모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오늘부터 이틀간 일반 공모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장 내릴 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볼 수 있을 만한 정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 장의 관심주 대망의 2위와 1위까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친구들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대망의 2위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하락에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유독 깊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방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죠. 이동채 전 회장 구속 소식과 에코프로의 MSC의 편입 무산에 따른 매물 출회로 장중 50만 원을 하향 이탈하기도 했고요. 에코프로 5월 들어서 30%가량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도 증권사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하나와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매도 의견, 삼성, 대신, 유안타, 교보, 하이투자증권 등에서는 중립 의견으로 단기 급등에 따른 보수적 전망으로 비싸다라는 증권사와 그 외의 증권사는 매수 의견입니다. 더 간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다소 조정에 있더라도 중장기 성장성은 충분하다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현 시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대망의 1위입니다. 오늘 종목들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던 종목이 오늘 랭킹쇼 종목 탑10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주가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롯데 지주가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보통주뿐만 아니라 우선주의 급등도 함께 눈에 띄는데요. 실적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무려 151% 급증을 하면서 자회사들의 실적 성장과 맞물려서 오늘 좋은 실적 발표와 함께 강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칠성의 연결 편입 효과에 따른 영업이익 급증이 두드러졌다라는 평가고요. 활발한 인수를 통한 로열티 매출 증가하고 있고 또 자회사 지분 확대를 통한 연결 대상 범위 확장으로 향후 실적 개선 기대 역시 유효하다라는 분석입니다. 기대 배당 수익률 5% 상회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주주환원 확대와 더불어서 바이오 CDMO 사업 등 신사업에 대한 기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배당 서프라이즈 전망으로 우선주까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롯데 지주. 올해 계속해서 역대 최대 실적 전망과 함께 전반적으로 실적 눈높이도 높게 잡아가고 있고요. 목표가 42,000원을 삼성증권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지켜보도록 하죠. 롯데 지주가 오늘의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2위와 1위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2위는 에코프로 그룹주입니다. 김영재 이사님.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는 갈 때는 혼자 가고 빠질 때는 전체적으로 좀 끌고 내려가는 것이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진행은 또 원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최근의 변동성 좀 어떤 대응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 지금 사실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은 지금 수급적인 대결 구도 양상으로 주가가 완전히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단지 수급이 공매도 세력과 아니면 이렇게 매수를 하려는 그런 세력이 이제 붙이면서 지금은 약간 좀 공매도 세력에 유리한 그런 재료들이 좀 많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서 그렇지 아직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도 추세는 우상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것이 지금 보시면 그룹 회장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구속으로 사실 그때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기대했던 MSCI 한국 지수 편입 불발로 사실 기계적인 매수세가 당연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런 것도 좀 아쉽게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증권가에서도 매수해서 또 중립 또는 매도 의견을 지금 피력했는데 사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중립은 정말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사가 있기 때문에 고객사인 펀드 매니저라든지 운용사의 고객에 대한 예의상 이제 중립을 한 것이지 이게 내심은 매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래서 사실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되고 있었는데 또 이제 CFD 계좌를 전 증권사를 전수조사하겠다 뭐 이런 소식도 사실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거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공매도 1위, 2위인 이 종목으로 지금 편입되었다는 점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기관 및 외국인 수급 개선하기 이전까지는 일단 보수적 대응이 좀 하자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는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눌림목으로 확실히 보였지만 오늘부터는 약간 추세적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급락이 이루어진 만큼 자율적인 기술적 반등 요거는 항상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반등 시에는 좀 비중 축소로 대응하는 전략 일단 좋다고 보이고 2차 전지를 많이 신규로 매수한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그나마 좀 있는 LNF가 좀 더 편안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위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의 관심주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롯데지주입니다. 워낙 한 8개월 전 주가와 비교했을 때 한 30%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자회사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나오고 있는데 주념찬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롯데지주? 네, 롯데지주는 이제 순수 지주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평가를 받아왔고요. 그리고 매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말씀드린 이유는 자회사들이 이번 연도 들어서 이제 대폭적인 성장을 좀 기록한다는 건데요. 연결 편입에 제가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메인으로 케미칼 있죠. 그리고 쇼핑과 칠성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번 연도에 괜찮은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사의 수익은 자회사들의 실적에 비례해서 이제 로열티를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작년에 로열티 요율이 이제 0.15에서 0.2%로 늘어가면서 야, 작년에 정말 실적 많이 나오겠다 했는데 그런 자회사 중에 케미칼이 이제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않았죠. 생각만큼 로열티 수치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주당 1,500원에 배당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연도 기준으로 2,000원 이상의 배당은 확실해 보이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시가 배당률이 한 7%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 박스권에 지금 하단에 위치해서 오늘 첫 양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지주사들은 항상 싸야 된다. 저도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그래 왔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사가 뭔가 저평가 요인이 해소되는 자회사들의 성장이 일어난다면 롯데 지주가 생각보다 좋은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끝으로 이제 호텔 롯데에 대한 상장이 계속 좀 미쳐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호텔 산업이 되게 호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장 이슈가 나온다면 또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플러스 알파에 대한 그 이벤트는 있는데 마이너스에 대한 이벤트는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지금 진입했을 때 과연 내가 잃을 확률과 얻을 확률을 봤을 때는 얻을 확률이 충분히 크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다면 충분히 좀 매력적인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의 성장과 함께 하방보다 상방에 대한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롯데지주 오늘 대망의 1위를 차지하면서 오늘의 장대 양봉에 대한 의미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쭉 살펴봤습니다. 5위 CS윈드부터 대망의 1위 롯데지주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영재 이사, 조남준 차장,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